네, 해커스잡 유튜브 담당자 박 PD 김 PD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금물로 좀 유명한 거 아세요? 김소원 소금물 이런 별명도 있어요. 소금물의 뭔가 브랜드처럼. 그래서 오늘 소금물 뽀개기 한번 들어갑니다. 와. 네. 시간 1분 들여보고 그리고 같이 해결합니다.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있어야죠. 물론 제가 요령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공식도 알아야만 요령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농도,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 혹시 아세요? 박 PD님?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자, 농도를 구하는 그 공식은 소금 무량분의 소금량 곱하기 배 맞아요. 근데 농도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한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어요. 50명의 학생. 근데 이 중에서 여학생이 37명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전체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을 구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여학생 비율 구하기 식이 무엇인지 얘기 드리지 않아도 식을 세워볼 수 있거든요. 그쵸? 식 어떻게 세울까요? 전체 몇 명 중에서? 50분의 50명 중에서? 37. 그쵸? 여학생? 곱하기 100은 옵션으로 하겠죠. 퍼센트라는 네. 단위를 붙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전체 중에서 내가 알고 싶은 값이 얼만큼이나 있을까? 이것을 구하는 게 농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총량, 전체 중에서 내가 알고 싶은 소금량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을까? 분자의 소금량 곱하기 100은 옵션. 퍼센트 단위를 붙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요. 자, 반면에 이제 분자값, 즉 요거 소금량을 구할 때요. 분자값. 분자를 구할 때에는 100분의 농도, 소금물 이건 입에 붙이세요. 제가 지금부터 3번 읽을 거예요. 자, 소금량 구하는 것은 100분의 농도, 소금물. 100분의 농도, 소금물. 이게 소금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25% 소금물 하고요. 10%를 섞어서 100g짜리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진 소금물에 19g이 들어있대요. 소금이. 자, 그럼 만들어진 것의 정보는 총량은 100g. 근데 소금은 19g의 소금. 그럼 농도 나와야죠. 네. 100g, 소금 19g. 농도는? 19%. 그쵸, 19%. 100g 중에 소금 19g 있으니까 농도 19%짜리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 정보 뽑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25% 처음에 거기 들어갔던 그 25%에 있던 소금량 얼마인가라고 했네요. 일단 농도만 적어볼게요. 하나 25짜리. 하나는 10이에요. 섞어서 얼마 만들었다고요, 농도? 19. 그죠? 이렇게 만들었대요. 만약에 25%하고요, 10%에 들어간 양이 똑같았으면, 이거 50g, 이거 50g, 그렇게 합이 100g,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러면 양이 동일했으면 결과는 19가 나오면 안 돼요. 똑같이 넣었으면 중간에서 만나야죠. 그렇죠? 17.5. 이게 나왔어야만 그게 딱 두 개 더하고 나누기 한 정확하게 산술 평균이죠. 일반적인 평균. 근데 이게 나오지 않고 다른 게 나왔다는 것은 들어간 양의 비율이 1대1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게 가중 평균이에요. 들어간 양의 비율이 1대1이 아닌 상태 결과값을 내는 과정. 자, 그래서 25랑 19까지 숫자 차이가 6이에요. 10과 19 차이가 9죠. 자, 거리가 멀어져서 이것을 적게 넣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까워서 많이 넣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양이 많다. 거리가 길면 양이 적다. 즉, 거리하고 들어간 양의 비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크로스합니다. 제가 붙인 거예요. 그냥 크로스 방법. 바꾼 것이 이제부터 가중치. 들어간 무게 비율이 돼요. 자, 9대 6으로 위치 바꾼 겁니다. 자, 9대 6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죠, 박 PD님? 몇 대면? 3대 2. 그쵸, 3대 2. 3대로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꿀게요. 3대 2로. 그러면 이제 25%는 비율상 3만큼을 넣게 되는 거고요. 10%는 비율상 2만큼을 넣게 되는 겁니다. 결과 19를 만들려고 하면. 근데 총량이 얼마죠? 100g. 100g. 100g 갖고 3대 2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3대 2 나눌 때 여기는 100g 중에서 곱하기 얼마 넣어야 될까요? 김 PD님, 3과 2 더하면 얼마죠? 5입니다. 5 중에서 3이니까 그쵸? 5분의 5분의 3만큼이니까. 그 다음 여기서는요, 100g 중에서 여기는 5분의 2만. 이게 이제 3대 2로 분리하는 과정이네요. 100 곱하기 5분의 3 했더니 결과 얼마 나오나요? 60 나옵니다. 60. 자, 그러면 이 말은 25%는 들어간 양이 60g이에요. 25% 60g에 그러면 그 있던 소금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25%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4분의 1. 그것이 소금이다. 25%니까. 그쵸? 그래서 60g에 4분의 1이면 얼마죠? 그죠? 소금량은 15g 있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한 2, 30초 내에 끝나야 돼요. 쭉 읽고 19%, 25, 10, 19 차이 크로스 몇 대면? 비율? 오케이. 이렇게. 공부는 그만큼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하나 더 가요. 네. 네.
비슷하긴 한데 난이도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그래서 시간을 80초로 가볼 거예요. 80초. 자, 한번 문제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세 잔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한 잔은 순수한 물이에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죠? 그리고 한 잔은 2%의 소금물, 한 잔은 10% 소금물 이렇게 있거든요. 세 잔의 총량은 300g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그 섞었을 때 농도가 6%, 세 개 다 섞은 결과 6%가 됐어요. 근데 순수한 물량이 200g이라고 했을 때 10% 농도의 소금물 양은 얼마였겠는가 이걸 구하라고 했거든요.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농도니까. 근데 물에는 그것이 없는 거니까 농도를 0%로 적으면 이제 이것은 물의 농도 0%라고 적을게요. 물. 근데 2하고 10 섞은 결과는 몰라요. 근데 이 문제는 0%짜리 물의 양이 100g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죠? 자, 우리 한 번 더. 2%하고 10%이 둘이 섞였을 때 결과가 얼마가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X로 적을게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하고 이 두 개의 결과 0%물 섞었다고 하면 세 개 다 섞은 것이 되겠죠. 자, 0%하고요. 이거의 농도 X로 봤을 때 그것의 총 결과는 얼마를 만든 거죠? 세 개 다 섞은 결과는요? 6입니다. 그렇죠. 이게 6%인 거예요. 그리고 섞는 것은 순서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이거 두 개 먼저 섞고 물을 갖다 넣든 다른 거 먼저 섞고 넣든 그냥 세 개 섞여 있으면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6인데 문제는 우리는 양을 알고 있어요. 0%짜리 물량이 얼마였나요? 100g이죠. 이게 100g이면 그럼 얘들은 각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 합은 얼마였을까요? 200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각각은 모르지만 이제 두 개 합은 200이었겠죠. 총량이 300이었으니까. 그러면 100g과 200g 몇 대 몇으로 정리할 수 있죠? 1대 2. 그쵸, 좋아요. 1대 2. 겁먹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차이를 크로스해서 나오는 것이 각각의 무게비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무게비를 먼저 알고 있죠. 그러면 거꾸로 크로스 가볼까요? 여기 있는 1은 어디서 올 수 있었을까요? X. 그쵸, 여기서 왔을 거예요. 그쵸, 이쪽에 있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 위에. 여기서 왔겠죠. 그럼 여기서 2, 1 나오니까 반대로 1과 2로 이치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0과 6의 숫자 차이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얼마인가요? 0과 6의 숫자 차이는 김PD님? 6이죠. 네. 요게 6으로 표현돼요. 그럼 2가 6이라면 1은 얼마일까요? 3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2가 6이라면 1은 3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3이 나왔으면 6일 때 3 차이. X가 얼마가 나올까요? 3. 자, 0%하고 3% 섞어서 결과가 6%가 나오는데 이거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결과는 그 중간에 있는 숫자 중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한쪽이 보다 작으면 한쪽은 보다 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X는 9밖에 안 되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럼 이제 저 X 자리에다가 9를 갖다 적을게요. 이제 여기다가 X 지우고 여기다 9로 적을게요. 9%를 이들은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이를 적을 수가 있죠. 자, 2하고 9의 차이는 7. 7. 자, 10과 9의 차이는 1. 바꾼 것이 이제부터 또 한 번 비율이에요. 1대 7 나올 텐데 이거 두 개 양의 합은 얼마인가요? 200g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거 두 개 합이 200g이에요. 200g하고 1대 7로 나눠야 돼요. 1대 7이면 8분의 1, 8분의 7. 자, 200g 중에서 이제 8분의 1, 8분의 7 나눌 겁니다. 자, 200g 곱하기 8분의 1. 얼마큼일까요? 혹시 바로 되세요? 그럼 이거부터 할까요? 100g 중에서 4분의 1. 얼마인가요? 25. 그렇죠. 25. 그것이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g 4분의 1, 200g 8분의 1. 그럼 25가 8번 있는 거나 마찬가지. 여기 25가 4번 있을 거고요. 그래서 25g. 어디 가요? 여기 1만큼의 양이. 여기가 이제 25g이네. 1. 그러면 7은 얼마일까요? 200g 중에서 25 여기 주면 얼마 남죠? 175가 남겠죠? 그 200g 중에 25 여기다 주면 여기는 175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는 175g 이게 정답이 되겠죠. 10% 양은 175g. 소원 수련 들으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볼 필요가 있으니까 응용을 해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쉬운 것과 약간 어려운 것까지 두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또 질문 또 받아볼 거죠. 네. 네. 닉네임 태정태세 비욘세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기업 인적성에 오답 감점이 있나요? 차라리 모르는 문제는 찍어야 할까요? 문제마다 배점이 다른지도 궁금해요. 일단 오답 감점 제도에 대해서는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어요. 최근에는 대기업 쪽은 거의 없는 추세긴 한데 있는 기업도 있어서 근데 이것도 있었던 기업은 계속 있다. 없는 기업은 계속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뀔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또는 있습니다라고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은 오답 감점 없습니다 라고 공지를 해주는 편이라서 그때는 모르는 거 당연히 공란 두지 않고 찍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근데 아무 말도 해주지 않거나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경우는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점제도 있는 시험에서 찍었는데 합격했던데요. 누구는 전 찍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찍었는데도 감점제도 있는 시험에서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합격할 만큼 풀어놓고 몇 개 찍으신 거예요. 별로 영향 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난 찍고 떨어졌다. 이미 그만큼 해결을 못 하셨던 겁니다. 찍는 것은 그래서 추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실력을 쌓아주셔야 돼요. 닉네임 생갈치 1호의 행방불명입니다. 주요 대기업 수리 커트라인 딱 알려주세요. 주요 대기업 커트라인, 이거 커트라인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커트라인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공개를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간혹 있어요. 근데 많이는 있는 건 아니고, 자기 점수를 알려주는 경우까지는 있지만, 정말 컷을 알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컷은 대부분이 70점 후반대, 에서 80점 초반대 정도까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80점 정도까지 준비하시면 약간 안정권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과목별로 차이가 좀 생긴다고 하면 수리는 70점 중반대만 하셔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80이 되려고 하면 뭐 언어나 수리에서 조금 더 높여서 이걸 맞추실 필요는 있겠죠. 그죠? 전체 평균은 보통은 70점 후반대에서 80점 초반대 정도까지가 좀 나눠지게 되고, 어려운 기업은 뭐 SK나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도 계열사마다 좀 다르게 시험 보고 있긴 하지만 어려운 기업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점수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일주일 공부하고 그냥 시험 볼까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소원 수리함 들으시는 분들처럼 2달, 3달, 4달 저 더 공부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고고익선이 돼요. 고고익선.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왜냐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남들보다 잘해야 되니까요. 수원수리함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농도 문제 봤어요. 아마 두 번째 문제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거 쌓으면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